네, 이기인입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경계부대에서 근무하는 군 간부의 시간 외 수당 인정 시간을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초과 근무를 보장받는 현업 공무원이 아닌 군인들에게는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보니 수많은 부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각종 수당과 훈련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복수의 부대에서 초과 근무수당뿐 아니라 밤새 당직을 서면 나오는 당직 근무비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간부에게 상급 부대는 그저 기다리라, 총선이 끝나면 다시 한번 심의를 받겠다는 기약 없는 대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수당 미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책임이 있는 국방부는 어떤 부대인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 파악이 어렵다면서 최근 5년간 군내 수당 미지급 현황 및 민원 관련 사항은 별도로 없다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지급은 했다는데 체불은 늘어나는 기이한 상황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오물인지 화학무기인지 정체 모를 하얀 풍선들이 도처에 널려 있고 그 풍선들이 육지에 떨어지고 나서야 군과 경찰이 출동하는 나라. 갓 입대한 훈련병은 중대장의 가학적 고문으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사건 20일이나 되어야 겨우 피의자로 전환되고 여전히 소환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 졸린 눈 부벼가면서 밤새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열정페이보다 못한 애국페이나 강요하는 나라. 현대판 이모군란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군 당국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치권에 촉구합니다. 하루속히 원구성을 마치고 퇴근이 없는 국방에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도록 감독해 주십시오. 국군 재정단에서 각급 군단과 사단으로 보내진 수당들이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국회의 본분을 다해 감사해 주십시오. 김정숙 여사의 6천만 원 식비의 진실도 중요합니다.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을 누가 가져가야 하는지 신랑이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일 중히 여겨야 할 것은 국가를 위해 또 국민을 지키기 위해 충성을 다한 이들의 진심이 변질되거나 깨지지 않도록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아니나 다를까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또 법사위와 운영위를 놓고 이전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켜보고 있자니 참 웃긴 게 평소 법과 원칙을 무슨 구구단 외듯 되풀이하던 국민의힘 사람들이 과거의 관행을 주장하며 정치적 타협을 요구합니다. 걸핏하면 도발하고 걸핏하면 궤변을 늘어놓는 북한 독재 정권과도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감쌌던 관용의 정당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법대로 하자며 상대를 조롱하고 자극하기에 바쁩니다. 그러면서 둘 다 하는 소리가 이 같은 정치 실종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고 그 폐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며 가만히 있는 국민까지 겁박합니다. 세상 천지의 조폭도 이런 비열한 조폭들이 없습니다. 말끝마다 국민을 갖다 붙이지만 과연 이 사람들 머릿속에 단 한 번이라도 국민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그저 탄식만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책임을 두 거대 정당에 공이 물으면서도 굳이 경중을 가리자면 저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여깁니다. 법사위와 운영위는 물론이고 과방위까지 모두 가져가 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한 처사가 정말 얄밉지만 결국 이런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겨우 0.7% 이겨놓고 걸핏하면 국민이 선택한 대선 결과를 부정하냐는 논리로 자신과 다른 목소리는 모두 찍어 누르며 국정을 폭주해온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재임 기간 노무현 대통령은 총 4번, 이명박 대통령은 단 1번, 박근혜 대통령은 2번,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 겨우 2년 임기 동안 무려 14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대로를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인 셈입니다.
지난 2년간 이 같은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려고 국민은 어쩔 수 없이 차악정당인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의 개헌선에 육박하는 190석 이상을 몰아준 것입니다. 충격적 총선 결과를 받아들고 반성한다며 한동안 고개를 숙였던 대통령과 국민의힘 사람들의 모습이 진심이 아니고 여전히 국민의 고된 삶보다는 국민 대다수가 욕하는 자기 보스와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에서 국민은 실망을 넘어 총선 때보다 더 큰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 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151석, 통합민주당은 기껏 81석을 했음에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처럼 모든 걸 독식하지 않았다는 소리를 방송에 나와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소수 여당, 거대 야당의 구조가 아니라 한나라당이 대선에 이겨 집권 여당이면서도 동시에 총선까지 과반 의석을 넘겨 권력이 너무 한 당에 집중되다 보니 81석에 힘없는 소수 야당의 법사위 하나 떼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운영위, 방통위, 국토위, 기재위 등 소위 말하는 알짜 상임위는 모두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민주당에는 여성가족위, 농림수산식품위, 환경노동위 같은 걸 줬던 게 바로 지금의 국민의힘 정치인인 한나라당입니다. 세상에서 때론 져주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법사위 하나라도 나눠준 한나라당은 그 다음 대선에서 또 다시 승리하여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지만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운영위, 방통위를 모두 독식했던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그 오만과 독선 때문에 국민의 심판을 받고 정권을 잃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뻔한 거짓말과 억지 논리로도 국민을 속일 수 있다 얘기지만 국민은 당신들 생각처럼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참 서글픈 현실이지만 우리 국민은 최악 속에서 그나마 차악을 가려내는 데는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둘 다 나쁜 놈들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누가 더 나쁜 놈이고 누가 더 억지를 부리는 더 뻔뻔한 놈인지 반복된 경험과 학습을 통해 귀신같이 알아내는 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니 국민의힘은 야당 힘자랑에 대통령의 거부권 명분이 더 견고해질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와 못난 행동으로 안 그래도 이 정권에 화가 날 대로 나 있는 국민들을 더 자극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혹독한 미래가 당신들을 덮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대선, 총선, 지방선거까지 모두 압승하고도 오만 방자히 굴다가 결국 그 다음 대선의 패에 수치를 당했던 경험을 곱씹으며 제발 자중하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조언하며 경고합니다. 다음 전성님 최종. 네, 안녕하십니까. 정현민입니다. 먼저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천하람 원내대표께 원조 수박계로서 이 여름에 수박이라는 아주 훈장을 받으신 것에 대해 깊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렌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민주당에서 지금 수박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이제 속속히 드러나고 계신데 그분들께서 한번 내면을 스스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황색이 아니신가? 그래서 그분들께서는 만약에 주황색이시라면 얼른 개혁신당으로 입당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 가격이 2만 원을 넘는 등 물가 상승이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삼겹살 너무 좋아하는데 기준중위 소득 제가 80% 정도 되는 사람으로서 이제 삼겹살 먹기가 참 힘들어진 사회가 됐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대유행 당시 금융 지원을 받아 시간을 벌었지만 현재 부채 상황과 어황부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1분기 말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2021년도 말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영업 폐업률도 상승하고 있으며 서울의 음식점 폐업률은 지난해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폐업 절차의 부담으로 인해 폐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경제 저변에 그리고 자영업자와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아직 코로나19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아마 떠오르는 인물들이 사람마다 다르실 텐데
제 생각에는 결국은 정치가 문제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는 민주당의 독주와 국민의힘의 무능 사이에서 국민께서는 힘드시고 정치적 효능감을 국민께서 느끼셔야 하지만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만 효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다시 개딸의 수박 찾기는 시작되었고 판사까지도 선출해야 한다는 개딸 판사를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해외로 탈주하시기 바쁘시고 윤석열 대통령께 최고위에서 제가 개헌 카드를 국민의힘에게 쥐어줘라 라고 조언 드렸는데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빈손 협상이라 아무런 주도권 없이 상임위가 끝난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정답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협상은 사실상 끝났으니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윤석열식 의료개혁을 멈추시고 연금개혁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21대 국회 마지막에 뜨거웠던 연금개혁의 열기를 이어가야 합니다.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미래 세대가 또다시 무시되는 상황을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입니다. 이러니 아마추어 소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골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페인버스터 급여 기준을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는 환자로 한정하고 급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을 기준 80%에서 90%로 높인다는 내용입니다. 내 돈 내고라도 맞고 싶을 수 있지만 급여 인정 기준이 명시된 항목에 대해 내가 본인 부담금 100%로 맞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놔준 의사도 불법을 저지른 것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급여 기준을 이길 수 있는 환자 혹은 의사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정부는 의료의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자유를 주는 대신 기준 고시를 변경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시한 행정 예고에 대해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복지부가 처음 이 안을 내놓았을 때 제시한 근거는 페인버스터 추가 사용의 효과가 불확실하고 다량의 마취제를 투입하는 데 따른 독성 우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들 사이에서 아이 낳기 무섭다, 산모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며칠도 되지 않아 기존의 방침을 철회합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선택권을 존중해달라는 산모와 의사들의 의견, 앞서 수렴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겠다. 아니 지금까지는 전문가 의견 수렴 안 했습니까? 해서 나온 결론 아니었습니까? 환자들이 무섭다고 말하면 6월에는 걱정되던 위해 요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까? 정부는 언제까지 아마추어 정책 몇 개 들고 간보기 정치만 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급여 진료의 의의는 대체로 만인에게 필수적인 종류의 의료에 대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가 일부 공적 부조적 성격으로 보편적 품질의 의료를 안정적으로 널리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란 그 외의 모든 진료로 죽고 사는 일에 필수적이지는 않고 없어도 진료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좀 더 안전하고 보다 편안하고 질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병용되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의학적으로 필수적이더라도 재정상의 이유로 비급여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급여와 비급여란 약과 독약의 관계가 아니라 밥과 반찬과도 같은 관계이며 우리나라의 경직된 의료 여건상 급여와 비급여 영역의 의료가 적절히 혼합 배치될 때 비로소 양질의 의료가 완성된다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혁신적 신기술, 외국에서는 이미 널리 쓰이나 우리나라에는 이제 막 도입된 새로운 약제, 연구를 위한 수많은 고급 재료와 기술들은 반드시 아직은 비급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일괄 금지한다는 것은 환자와 의사의 자유 침해를 넘어 미래 대한민국 의료 발전의 싹을 자르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개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우물풍선을 의료계에 던져놓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실무자와 책임자들을 바꿀 생각인가 봅니다. 여태 저지른 일들을 봤으니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일할 사람으로 바꾸라고 해야 할지, 이 난장을 만들어 놓고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어딜 도망가냐고 해야 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환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고민이 깊습니다. 우리 국민은 모든 것을 나라가 떠먹여줘야 하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대한 결정조차 할 줄 모르는 금치산자가 아닙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의사들에게 자유를 허하십시오. 곳간바닥 드러난 것 다 알고 있는데 고깃국 주겠다, 갈비도 있다, 식혜도 넉넉히 주겠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지 마시고 쌀밥에 김치나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